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년 넘게 우리 삶에서 코로나와 함께 공존했던 마스크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역 수칙이었습니다. 최고의 백신으로 불렸던 마스크를 오늘부터 야외에선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된 겁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해야 하고 실내외 구분이 헷갈리는 곳들도 있는데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 우리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대구 동성로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길을 걷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좀 비염이 있어갖고 코 숨을 못 쉬는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더 안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일단 뭐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실내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다시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가 있는지 챙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가볍고 뭐 기분 좋고 그런 것도 있는데 저도 계속 스트랩 이걸 항상 착용하고 있는 게 뭐 실내에 들어갔을 때는 바로 착용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2년여 동안 마스크는 사람들의 생활을 통제해왔습니다. 그만큼 마스크 벗는 날을 기대해왔지만 막상 마스크를 벗게 되어도 거리 풍경은 하루 만에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벗으면 저희가 또 어떻게 노출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은 아기도 저도 쓰고 있어요. 쓰고 벗는 게 문 밖으로 나갈 때만 잠깐 썼다가 다시 벗는 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바로 들긴 하더라고요. 감염 우려가 다른 곳보다 높은 시설은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는 실외 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벗을지는 궤도를 거쳐서 확진자 추이를 보고 판단할 방침입니다. 교사동과 그다음에 운동장이나 실내 구분들이 굉장히 좀 모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은 계도 기간으로 두고 학생들의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좀 권고하는 내용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의무가 자율로 바뀐 것뿐 마스크의 효용과 필요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으로 방역이 흐트러질 수 있는 만큼 야외에서도 지켜야 할 수칙들은 지켜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외에서 이제 이게 행사를 한다든지 또 다른 음식이나 이런 걸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많을 거고, 그래도 거기에서 수칙은 지켜야 되는데 다 순식간에 허물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건 대단히 경계를 해야 된다. 영업시간과 모임 인원 제한과 실내 취식 금지 해제에 이어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까지 오랜 시간 기다렸던 일상 회복에 한 발 더 다가서는 신호가 될지 아직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확진자는 864명으로 지난 2월 1일 900여 명을 기록한 뒤 석 달 만에 세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경북의 신규 확진자는 1,514명으로 지난주 월요일 4,300여 명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대구 2명, 경북 17명 더 발생했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 병상 가동률은 대구 38.9%, 경북 37.3%이며 재택 치료자는 대구 17,000여 명, 경북 22,000여 명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국민의힘 공천 잡음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천 후폭풍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선에서 컷오프됐거나 경선을 거부한 후보자들이 잇따라 탈당한 뒤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이 심합니다. 일부에선 반국민의힘 정서까지 일고 있어서 국민의힘 텃밭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김철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고령, 봉화, 예천, 울진, 칠곡 등 5곳의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고령군은 이남철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53.21%입니다. 고령 이남철, 봉화 박형국, 예천 김학동, 울진 손병복, 그리고 국민의당 후보와 통합 경선을 벌였던 칠곡은 김재욱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고령은 박정현, 이묵강 등 두 예비 후보가 특정 후보의 범죄 경력을 문제 삼으며 경선을 거부한 채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캠프가 완벽하게 다 꾸려졌고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갑니다. 청도 군수에 도전한 박권현 예비 후보도 단수 공천에 반발해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아닌 청도 군민의 심판을 받겠다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내가 이 무소속이든 어쨌든 청도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 국민의힘 당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경산에서는 14명의 시장 후보가 나섰지만 단수 추천으로 결론 나자 이 가운데 10명이 협의체를 구성해 무소속 시민 후보를 내기로 하는 등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주 군수에 출마했던 전화식 예비 후보도 단수 추천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고 구민은 이양호, 김석호 두 예비 후보가 컷오프에 반발해 무소속 단일 후보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직 단체장이 컷오프됐다가 경선에 복귀한 포항, 영주, 군위 등에서는 다른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경시장 후보 경선에서 컷오프된 최홍호 예비 후보를 비롯해 곳곳에서 재심을 청구한 이들의 거취도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발하는 후보를 따라 지지 세력들도 집단 탈당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공천 후유증이 국민의힘 균열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네,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 문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애초 경선 후보에서 탈락했던 현역 시장 이강덕 후보가 뒤늦게 경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불공정 심사라며 반발한 뒤 일어난 일입니다. 나머지 경선 후보 4명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강덕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나섰습니다. 불공정 심사라는 문제 제기에 대해선 김정재 공관위원장은 공정한 룰에 따라 공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포항시장 경선 후보 4명을 선정했는데 현역 시장인 이강덕 후보는 탈락시켰습니다. 이강덕 후보는 불공정 심사라며 반발했고 화살을 공관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에게 돌렸습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정치적 속셈으로 형평성을 잃은 이른바 이강덕 패싱으로 지역사회의 엄청난 분노를 사게 함으로써 이후 국민의힘 중앙당이 재심의하도록 했고 이강덕 후보는 현역 단체장 평가 없이 탈락 위기에서 벗어나 경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한 주 논란의 중심에서 침묵을 지켜오던 국민의힘 경북도당 김정재 공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이강덕 후보 측의 주장은 허위 사실로 특정인에 대한 패싱이나 불이익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컷오프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그 어떤 의심의 여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공관위원장의 사심이 개입된 사천이다.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불공정이다. 라는 주장은 모두 허위 사실입니다. 현역 단체장에 대한 컷오프 심사 규정은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적용한 원칙이며 정치 신인 발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역 단체장 평가와 교체지수 조사 적용 방식은 중앙당 공관위가 내려준 시도당 공관위 경선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현역 평가는 이미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도 적용된 원칙이고 장경식, 박승호, 문충훈, 김순견 후보 등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4명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강덕 후보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 국민의힘 공천심사를 혼탁하게 만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포항 시민과 국민의힘 당원들의 눈과 귀를 가리며 여론을 호도 왜곡하며 국민의힘 중앙당 공관위를 농단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따른 기자회견에 대해 이강덕 후보 측의 입장을 물었지만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은 오는 6일부터 이틀간 책임 당원 50%, 일반 시민 50% 여론조사 방식으로 치러집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여론조사가 엉터리로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후보 경력을 소개하며 전 경북도의원을 충북도의원이라고 했는가 하면 일부 후보는 아예 빠뜨렸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 업체의 단순 실수라고 설명했는데 공정성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지난 주말과 휴일 이틀간 실시한 7곡 군수 경선 여론조사입니다. 7곡 군수 경선 여론조사를 하는데 소개는 상주시장으로 언급합니다. 저희는 국민의힘 상주시장 후보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후보가 4명인데도 3명만 언급됐다는 의혹도 제기되며 경선 여론조사 전면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관한 국민의힘 도당에서도 그 샘플링에 대해서 체크 없이 했는 건지 선거관리위원회의 명확한 자료 요청과 새로 이 공정성 있게 7곡 군수 여론조사에서 지역구를 분명히 말하고 총선군수 경선 여론조사 역시 엉터리로 진행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후보 간 단일화로 이미 사퇴한 후보를 여론조사에 포함시켜 진행하다 항의 끝에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다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후보 경력 가운데 전 경북도의회 의원을 전 충북도의회 의원으로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지역과 후보 경력을 잘못 소개한 것은 맞다며 여론조사 업체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후보를 빠뜨렸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 중 선택 버튼을 누를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송군수 여론조사는 다시 하고 7곡 군수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촉박한 시간이 변수입니다. 선관위 저걸 받아야 돼요. 안심번호를 받는 게 이제 10일씩 걸려요. 그 최대 땡겨가지고 좀 땡겨가지고 지금 오색이 뭐. 삼선 도전 현역 단체장을 줄줄이 컷오프했다가 다시 경선에 포함시켜 공정성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에서 이번에는 엉터리 여론조사가 잇따라 드러나며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대구시는 악취 민원이 잦은 신천에 악취를 줄이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대구시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환경부 시범 사업을 통해 악취가 가장 심한 신천 중동교 하부와 대봉교 하부 등 5곳에 악취 저감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후 올해 1월까지 효과를 살펴본 결과 저감 장치 주변의 악취 농도가 45에서 448 ppb에서 5.1에서 15.3 ppb로 크게 낮아졌고 악취 민원도 많이 줄었습니다. 대구시는 악취 저감 장치를 신천 5곳에 추가로 설치하고 2024년까지 228억 원을 들여 신천뿐만 아니라 도심의 하수 악취 발생 지역에 ICT 기반의 스마트 하수 악취 관리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을 뽑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수십 명이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4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을 뽑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25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주한미군 한국인 간부 A씨와 직원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취업 희망자 5명으로부터 각각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씩 총 1억 7,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경찰, 미군 범죄수사대와 협력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급생의 소지품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그린 행위가 성희롱에 따른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 2부 박광우 판사는 중학생 A군의 부모가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결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4월 다른 친구와 함께 같은 반 여학생의 부채에 비키니와 복근 등의 그림을 그렸다가 학교봉사 5시간, 특별교육이수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2022 AFC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팀과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조 1위로 진출한 대구FC는 같은 K리그 소속 전북 현대와 맞대결합니다.
F조 1위로 16강에 진출한 대구FC는 H조 2위를 기록한 전북 현대가 조 2위 그룹 중 가장 높은 성적으로 16강에 합류하면서 다음 라운드에서 두 팀이 맞붙게 됐습니다. 두 팀은 오는 8월 중순 중립지역에서 단판 승부로 8강 진출을 다툴 예정입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코로나19를 겪으며 학교의 보건 건강 업무가 크게 늘어났지만 행정이나 인력 지원은 되지 않아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업무 지원센터를 빨리 설치해 갈등을 해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학교에는 감염병과 응급 상황뿐 아니라 공기와 식수 관리 등 환경 위생 업무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대부분 보건교사에게 업무 부담을 지우면서 구성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 교육청은 환경 위생 업무를 처리할 업무 지원센터를 빠른 시간 안에 설치해 구성원 사이 갈등을 해소하고 학생 건강 증진과 교육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 지역 청년들이 코로나19를 겪는 동안 빚이 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 청년연대은행 디딤이 지난해 10월 한 달간 대구에 사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52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한 달 평균 소득은 202만 원으로 지난해 187만 원보다 8%포인트 늘어난 데 그쳤지만 같은 기간 부채는 평균 1,185만 원에서 1,329만 원으로 1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5명 중 2명이 빚이 있다고 답했는데 빌린 돈을 생활비와 주거비로 쓴 경우가 77%에 달했습니다. 빚을 낸 기관은 카드사 등 2, 3금융권이 35.8%로 가장 많았고 제1금융권이 27.6%, 지인이 26.7%였습니다.